자, 같았다. 자 문제 문제 정도 볼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자신이 최저가 있거나 면접이 있으면 진짜 열심히 해. 진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도 되니까 열심히 해. 나중에 진짜 후회해. 진짜 못 맞춰서 진짜 후회하지 말고. 진짜 잔소리였지만 진짜 강력하게 생각해. 자 문제 보면요. 페이지는 89페이지 6번이고요. 자 보니까 자 빨간 공 2개, 노란 공 3개, 파란 공 4개가 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내냐?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냅니다. 4개의 공. 근데 그때 문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문제 조건이 뭐냐? 세 가지 세개 공이 여러 개냐? 각각 한 개.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 우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간단하죠. 전체가 빨간 공 2개, 노란 공 3개, 파란 공 4개니까 총 9개. 9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 4개 뽑는 거. 그래서 여기는 굳이 살아보실 수 있겠죠.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죠. 그래서 8 없어지고 3, 2 되면 9, 7에 63에 2 곱하면 126이 돼요. 전체 가지수는 126까지. 근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 세 개 공이 각각 1개 이상씩. 그럼 적어도 빨간 공 1개, 노란 공 1개, 파란색 1개는 채워졌다고 가정하면 몇 개는 채워져 있냐면 3개는 채워져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개의 공을 뽑기 때문에 4개의 공을 뽑기 때문에 세 개 공이 1개 이상이면서 총 4개 뽑는 경우의 수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노란색 몇 개인 경우 2개, 빨간색 몇 개인 경우 1개, 파란색 몇 개인 경우 1개. 그러면 각각이 색이 1개 이상이면서 합치면 4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제 노란 공이 몇 개, 1개, 빨간 공이 몇 개, 2개, 파란 공이 몇 개, 1개인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의 수는 노란 공 1개, 빨간 공 1개, 파란 공 몇 개, 2개. 이런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세워보면 노란 공을 2개 뽑아야 되는데 노란 공 전체가 3개니까 2개 뽑는 경우의 수 32가 되고 빨간 공은 2개니까 2개 중에 하나 뽑는 21이 되고 파란색은 이제 하나 뽑아야 되니까 4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뽑는 경우의 수가 있겠고 노란 공 1개 뽑는 경우의 수 3가지 있죠. 노란 공이 이때는 여기가 31 빨간 공이 2개인데 2개를 뽑아야 되니까 여기는 21 한 가지밖에 없죠. 22 여기는 똑같이 41 이제 밑에 경우의 수를 써보면 노란색 1개 뽑아야 되니까 31 여기 빨간 공 21 파란 공 42가 되겠죠. 2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경우의 수를 세보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4, 3, 2 하면 24 여기는 3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여기는 10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비슷하면 6이거든요. 3 곱하기 2 하면 6이니까 6, 6에 36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 이제 여기다 얘가 36이니까 36의 2배인 7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26분의 72가 되어서 3으로 나눠보면 24에 42가 되고 이거를 6으로 나눠봤다고 보시면 7분의 4가 답이 됩니다. 답이 7분의 4가 됩니다. 최저가 있다. 몇이냐? 1합 4. 1합 4. 사탄 포함. 사탄 포함. 넌 최저 몇? 열대잖아. 3합 9? 3합 9 개빡세네요. 와 진짜 빡세다. 3합 9는. 3합 네 우리 반 수시
수시스네 중에서는 3합 14 있고 14요? 3합 14는 왜 5, 4 그리고 2합 6도 있었거든요. 2합 7 2합 7은 4, 3 4합 3? 3합 9는 뭐가? 4합은 아 2합 7 아 4, 3 4합 그런 경우들이 있네. 4합 4합 4가 있어? 오! 그 뭐였지? 어제 보다가 어떤 의대인가? 의대는 세계 영역 1등급 3합 3 와 1번 그런 것도 있더라. 또기들이 근데 이번에 또 어제 뉴스를 자주 보니까 뉴스를 좀 봤는데 이번에 재수생이 아우 30 30% 맞아. 아 60. 와. 맞아. 그래서 등급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등급 네 68%. 왜? 내가 일찍이 왜 그랬지? 그 사람에 끼고 싶지 않아. 자, 90페이지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보시면 자, A, B, C, D가 여기 있다. 저런 관계가 있네. 1 이상이고 A가 그다음에 B는 A 이상 C 이하 C는 B 이상 D 이하 D는 C 이상 6 이하 D는 6이야. 이것에 대한 모든 자연수 순서상을 A, B, C, D라고 했을 때 자, 문제는 뭐냐 이거 중에서 뭘 구하고 있냐면 A 플러스 D가 몇인 경우 6일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선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 뭘 구해야 되냐? 전체 경우의 수. 문제를 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세는 경우 있잖아요. A가 1일 때, 뭐 B가 1일 때, 뭐 1111 되고 1112 되고 1113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세는 경우의 수가 로셀이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식을 알고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빨리 구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에 대한 이 순서상의 전체의 개수는 뭐냐면 6H4가 돼요. 왜 이 경우의 수가 6H4가 되냐? 여기서 보면 A, B, C, D가 결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6까지 6가지 숫자죠. 근데 얘 의미는 뭐냐면 1부터 6까지에 있는 6가지 숫자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뭐라? 중복을 고려하고 순서는 상관없이 순서는 상관없이 중복을 고려하여 6개 중에서 4개만 고르면 된다는 얘기야. 즉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1, 2, 3, 1을 골랐어. 6가지 숫자 중에서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4개 고른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뭐는 맞춰지면 순서는 맞춰지죠. 실제로 1, 2, 3, 2를 골랐을 때 얘가 A, B, C, D가 안 되죠. 왜냐면 A, B, C, D 순서대로 A가 작고 B가 작고 C가 작고 D가 작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중복을 고려해서 이렇게 골랐다고 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세지냐? 1, 2, 3으로 세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냐면 중복을 고려해서 그 중복 상관없이 중복을 고려해서 중복을 고려해서 우리는 4가지 숫자만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죠. 6가지 숫자 중에서.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예를 또 한번 예를 들면 2, 4, 6, 4라고 하면 이렇게 골랐다고 치면 근데 얘 고르는 거나 4, 2, 6, 4 고르는 건 같죠? 그죠? 뽑힌 경우 같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한 가지 경우만 치는데 이 한 가지 경우만 이제 세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2, 4, 4, 6으로 바뀌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가지 숫자 중에서 4가지만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더해서 1을 빼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9C4로 바뀌죠. 뒤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오고 얘는 앞선 것처럼 9C4 계산했듯이 얘는 126까지. 근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A 플러스 D가 6인 경우인데 A 플러스 D가 6이면서 A가 1 이상 D는 최대한 6까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A 플러스 D가 6인 경우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1, 6, 2, 4, 3밖에 없죠. 그럼 저는 1, 5. 즉 A가 1이고 D가 5인 경우는 A 플러스 D가 6이면서 저 포함관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A, D가 2, 4이면 저기에 들어가면서 A 플러스 D 6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A, D만 지금 정해져 있잖아. 뭘 정해야 되냐면 B, C도 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이제 날려버리고 이 안에 있는 것만 여기다 써보면 얘는 1, B, C, 5가 되는 거고. 일단 여기는 이제 뭐냐 2, B, C,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3, B, C, 3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우에서 즉 A, D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A, D 값에 대해서 B, C가 될 수 있는 값을 세어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는 몇 가지인 것 같냐? B도 뭐가 돼야 되고 C도 뭐가 돼야 되고 그쵸? 여기는 B가 3이고 여기도 3 돼야 되니까 여기는 한 가지.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B가 B, C가 될 수 있는 게 2부터 4까지니까 총 3가지죠. 3가지 중에서 우리 몇 가지? 2가지를 중복을 고려해서 뽑아주면 된다. 일단 여기는 1부터 5까지죠. 1부터 5까지니까 총 5개인데 여기도 중복을 고려해서 몇 가지? 2가지만 뽑아주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열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우는 OHC, 여기는 3HE.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하나니까 1HC예요. 1HE. 여기는 OHE, 3HE, 여기는 1HE.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는 6C2가 되고 여기는 4C2가 되고 여기 있는 2C2가 되어서 여기는 1이 똑같죠. 여기는 4C니까 6이고 여기는 15가 됩니다. 더하면 여기는 21에 1 더하면 2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126분의 22가 되어서 여기가 63분의 11이 된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거 등호가 다 있는 관계 식에서의 경우의 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개수를 여기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그 골라야 되는 개수만큼 중복을 고려해서 뽑아주면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문제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넘어가서 마지막 한 문제 볼 텐데 90페이지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좀 함수 문제라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자, 집합 x가 이렇게 되어 있는 x라는 정역에 있는 집합이 1, 0, 1, 2, 3. 근데 우리가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그것을 우선 그림으로 그려보면 x 이렇게 있고 x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게 0, 1, 2, 여기도 0, 1, 2,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f라는 함수죠. 자, 여기 중에서 이 모든 함수 중에서 이므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물어봤어요. 근데 확률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같이 한번 봤었고 자세히. 자, 조건을 보니까 집합 x의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 x1, x2에 대해 만약에 x1과 x2 곱한 게 0이 아니라면 그 x1에 대한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은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나번은 뭐냐? f의 치역은 몇 이상이냐? 몇 이상이다.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앞선 두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뭘 먼저 구했냐면 전체 경우 함수에서의 전체 경우의 수는 간단하죠.
0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4개. 2를 갈 수 있는 게 몇 개? 4개. 2, 4개, 3, 4개. 즉 여기는 몇이야? 전체 경우는 4의 4제곱이니까 256이래. 256까지 전체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가 헷갈릴 것 같은데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이 전체 함수 중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의 개수를 세야 되잖아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근데 가번을 보니까 이미 다른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 x2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서 이 조건을 보기 위해서는 x1과 x2 곱한 게 0이 아니어야지. 그러면 x1, x2를 고려할 때 이 x1 또는 x2가 0이 되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우선은 0을 배제한 이 세 가지 함수값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야. 즉 우리가 어떤 함수값에 대한 조건을 가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번에 가번 조건의 힌트를 봤을 때 어떤 조건이냐, F1과 F2와 F3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 게 가번의 힌트예요. 왜냐면 x1, x2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x1 또는 x2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즉 0이 아닌 x1, x2 즉 1, 2, 3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함수값이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F1이 1로 갔다고 하고 F2가 2로 간다고 해. 그러면 지금 F1이 1로 가고 F2가 2로 가면 문제점이 생겨. 뭐가 생겨? 1과 2의 곱은 0이 아니지? 그럼 반드시 그 둘의 함수값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근데 함수값 곱하니까 뭐가 돼? 2가 되지. 자, 만약에 얘가 선생님 얘가 둘이 다른 값으로 갔으니까 안 되었으면 같은 값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때도 곱하면 뭐가 안 돼? 0이 안 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1, F2, F3 중에서 3 중 0이 아닌 값이 2개 이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방금 전처럼 F1, F2가 1로 가든 2로 가든 그것의 얘기는 뭐냐면 F1, F2가 0이 아닌 값이 2개 생긴 거잖아.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F1, F2, F3 중에서는 0이 아닌 값이 2개 이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2개 이상. 그럼 그 얘기는 얘를 역으로 보면 반드시 얘 셋 중에서는 0인 값이 몇 개 이하여야 되냐? 몇 개 이상이어야 되냐? 2개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F1, F2, F3 중 2개 이상은 반드시 뭐야 된다? 0이어야 한다는 얘기. 가번 조건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끌어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밑에 용어로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이 여기서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즉 F1, F2, F3는 반드시 0 이상인 게 몇 개 이상이어야 되냐? 2개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 3개 중에 2개가 0 또는 이 3개 다 0,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아니잖아.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F1, F2, F3가 내가 이거 중 2개가 몇인 경우? 0인 경우. 이걸 한번 세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자, 그러면 우선 우리 F1, F2, F3 즉 3개 중에서 2가지는 0이어야 돼.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0이 될 놈을 고르는 것의 경우의 수인 3C2가 우선 필요하죠. 3가지 중에서 0이 될 놈 2가지 고르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경우를 좀 이제 해석해 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F1과 F2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 얘기는 F1과 F2가 0이 될 수도 있고 F2가 F3이 0이 될 수도 있고 F1과 F3이 0이 될 수 있어서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 F1과 F2가 0이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지금 얘는 0이지만 얘가 지금 0이 아니지? 지금 얘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봐봐. 자, 얘는 지금 F1과 여기 이제 함수로 나타내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예시를 들 때 항상 이렇게 써보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F1이 지금 0을 갖고 F2도 0을 갖어. 우리 이제 뭐만 정해주면 돼요? 0과 3의 방향. 근데 3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죠. 뭐만 안 되면 돼, 얘가? 얘가 0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우리는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0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1, 2, 3 중에서 가야 돼. 즉, 3이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이해하세요? 3이 갈 수 있는 거. 근데 3이 만약에 10로 갔다고 하자. 10로 갔다 할게요. 자, 그럼 0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자, 이때는 이제 나번 조건을 가야 돼. 우리 시험은 몇 개 이상이어야 돼? 2개 이상이지. 근데 여기서 이미 몇 개 이상이 돼버렸어? 얘랑 얘 2개 이상 돼버렸지. 그럼 얘는 제한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얘가 갈 수 있는 몇 가지? 4가지는. 여기는 몇 가지가 되느냐? 3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총 36가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두 번째 조건 우리 뭐라고 했어요? F1과 F2랑 F3이 뭐가 된다? 0이다. 이건 또 함수로 한번 그려볼게요. 함수로 0, 1, 2, 3 여기도 0, 1, 2 얘가 싹 다 0으로 가네요. 아까와 다르게 이제 얘 방향만 정해주면 되는데 얘에 대해서 지금 제한이 생기지. 얘가 만약에 0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뭐에 안 맞아요? 마반에 맞지 않지. 그럼 얘는 반드시 뭘로 갈 수밖에 없어? 뭐 또는 뭐 또는 뭐 1, 2, 3 그래서 여기 몇 가지밖에 안 되냐? 3가지밖에 안 돼. 뭐의 방향만 적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F의 0의 방향. 즉 여기는 36가지고 여기는 3가지가 총 몇 가지? 39가지였고 우리 분모가 뭐였으니까 126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나눠볼까? 3으로 나눠보면 42분의 13인가? 오! 아 256이네. 야 우리 전체 256이었죠? 근데 여기 밑에 소인수는 2밖에 없고 위에 소인수는 3하고 13이죠? 약분되는 게 없잖아. 그럼 얘가 답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잘 따라본 것 같은데 여기에서 1, 2, 3의 함수값이 0이 아닌 값이 2개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우선은 추측을 했잖아.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것을 그러면 0이 아닌 값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전체가 3개니까 분명히 이거 중에서 이것을 대우명제네. 대우명제. 지금 이 부분을 A라고 하면 얘가 B잖아. A이면 B라거나 근데 A면 B가. 근데 우리 대우명제는 뭐냐?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우명제를 쓴 이유가 지금 2개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2개 이상이면 바뀌었죠. 근데 0이어야 한다는 0이 아닌 값이라는 것에 반대니까 명제로 보면. 그래서 이 명제, 대우명제를 찾아보면 이 대우명제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더 쉽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마지막 문제가 좀 포인트였으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좋겠고요.